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개막 선언하는 듯한 규제 완화 목표를 내놨습니다. 2027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를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부분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기에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서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 보급률을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레벨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고도 완전히 자동차가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 따라서 개입을 해야 하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율주행 단계인데, 레벨 4부터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업체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올해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업체인데, 주력 제품군이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면 크게는 장비 사업부와 부품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장용 장비가 매출의 약 4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메라 양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데, 먼저 자율주행차의 보급률 확대로 인해서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앞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세를 적어도 2025년까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필요한 카메라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레벨 4로 넘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 3일 때 5대 정도 들어가던 전장용 카메라가 레벨 4에서 5 단계로 넘어가려면 8개 이상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시범 운영 중인 GM 크루즈는 카메라 대수가 14대나 된다고 하니까 최소 8개 이상이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제품들이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보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여러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공정을 거치고 후공정까지 거쳐야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순서대로 액티브 얼라인 다음에 EOL, Intrinsic Calibration, 그리고 듀얼 얼라인 순서입니다. 액티브 얼라인 장비는 이미지 센서와 렌즈에 정밀 조립을 하는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로, 모 회사인 카메라 모듈 업체인 하이비전 시스템이 과거 애플량으로 공급을 하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퓨런티어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 모비스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업체인 액티브와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트린직 컬리버레이션은 카메라의 특정 값을 내부 변수로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는 장비입니다. 자율주행 센서에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과 관련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부 변수 추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듀얼 얼라인은 멀티 카메라의 형태에서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비이고, 엔드 오브 라인, 그러니까 EOL은 카메라 해상력이나 노이즈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장비만 가지고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도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대형 업체를 포함해서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순수 자율주행량 매출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퓨런티어는 주요 성장 동력은 다른 제품에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라이다 생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라이다는 아시다시피 에이다스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필요한 기술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고출력 레이저를 물체에 쏴서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부품별로 가격표를 보시면 기존에는 라이다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채택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카메라를 통해서 감지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는 채택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저가형 라이다를 양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라이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몇 개가 없고, SOS랩이라는 업체가 국내의 유일한 저가형 고정식 라이다를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상대적으로 회전식 라이다보다 고정식 라이다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퓨런티어는 SOS랩이라는 업체와 라이다를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라이다 기술 업체인 이 업체에 라이다 장비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라이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자체 제작한다고 했으면 더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국내에는 그만한 기술력을 갖춘 상장사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SOS랩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시점 전후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라이다 장비는 온라인 공정이 2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카메라보다 온라인 장비가 2배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도 기존 온라인 제품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전장용 카메라 제품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실적을 보시면 더 매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에서 전장용 제품이 담당하는 비중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40%까지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장용 사업부의 매출 볼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상반기 매출에서 전장용 제품의 매출 규모가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의 수준만큼 올라왔습니다. 실적 수준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시장 전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실적보다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규제 개선에 따른 전방 산업의 방향성을 보고서 핵심 업체를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장 초에 고가가 3만원대 후반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최근까지 여러 차례 2만원대를 쉽게 내주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나름 주가 방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심 종목에 놓고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